안녕하세요. 마크킴의 뉴스 영어 레슨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까요? With the bell ringing, everyone rushed out of the building 이랬는데요. 자, with라는 전치사가 그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타내는 형용사 보호를 연결하는 이 구성을 우리가 묘사적인 표현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 with 뒤에 목적어만 받아서도 많이 써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은 with는 함께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ith the development 이렇게 되면은 발전과 함께 즉 뭐뭐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묘사적인 표현이 되었을 때 with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뭐 다 돼요. 거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역으로 다 되니까 뭐든 내가 만들어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with라는 전사로 구성하면은 부사 구가 되는데요. 이걸 동일하게 나는 구가 아닌 문장으로 쓰고 싶어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as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쓰죠. as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상황을 설명하는 양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완전히 약방의 감초거든요. 그거하고 with하고 as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ith the bell ringing 되었죠. 벨이 울리사가 되었죠. 이걸 가지고 나는 그냥 문장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as the bell rang 되겠죠. 과거 시제니까 ring이 rang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as the bell rang. 그래서 벨이 울리자. 이걸 가지고 묘사적인 표현상 하나의 부사구로 처리한 것이 with the bell ringing 되게 된 것이죠. 벨이 울리자 everyone rushed out of the building. 모든 사람들이 빌딩에서 황급히 빠져나왔다. rush 하게 되면 황급히 어디를 향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out of the building. 빌딩에서 빨리 황급히 뛰쳐나왔다. 자, 이런 의미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괜찮은 표현입니다. rush out of the building, rush out of the house, rush out of the office 뭐 등등 그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겠네요. Next one, with my coffee spilled로 또 문장을 한번 구성해 봤어요. 나의 커피가 spill된 상태에서가 되니까 나의 커피가 완전히 엎질러져서라는 의미의 묘사적인 상황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With my coffee spilled 어디에다 spill 되었죠? all across the floor 앞에 all이 들어가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바닥 전체에 나의 커피가 다 쏟아져서 I was at a loss what to do. I was at a loss. 이런 표현 참 괜찮은 표현인데요. loss는 상실을 의미하죠. 없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그냥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린다. 이 느낌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어.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어. I was at a loss what to do. I was at a loss 뒤에 what to do를 툭 붙여주면 완벽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 때 가장 적절히 쓸 수 있는 표현이 I was at a loss what to do. 자, 원래는 I was at a loss for, 전사 for what to do. I was at a loss about what to do. 이 구성이 문법적으로는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이런 전사들이 희생돼 버리고요. 그냥 I was at a loss what to do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표현이니까요. 입에 좀 붙여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커피가 다 쏟아져서 all across the floor. 그래서 I was at a loss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이거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생각해서 묘사적인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With his eyes closed. 그 다음 문장이죠. 그의 눈이 closed 된 상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He lay still on the sofa. 그는 소파에 lay still 해 있었다. lay는 과거형이고요. 동사의 원형은 lie가 되겠죠. lie의 3단 변화는 lie, lay, lain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거 시제로 썼기 때문에 lay가 됐고요. 자, 눕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lay가 동사 원형이 되면 현재가 되면 lay는 또 눕히다의 뜻도 있죠. 그때는 lay, laid, laid. 어쨌든 lie still의 기본 형태겠죠. lie still, 가만히 누워있다. 가만히를 영어로 sti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영상에 반대되는 개념이 still image잖아요. 그렇죠? 정지 화면. 자, 그래서 가만히 그냥 누워 있다. lie still, sit still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가만히 앉아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stand still 마찬가지죠. 가만히 서 있다라는 의미일 때도 이렇게 활용했을 수 있겠네요. He lay still on the sofa. Right? 소파에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He looked unconscious, right? 그는 의식이 없어 보였고 and immobile,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자, 지문에 나와 있는 그 형용사 두 개를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unconscious, right? 의식이 없는, immobile,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식이 됐네요. With his arms folded, 팔짱을 낀 채로가 되었죠. fold 하면 원래 접다는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의 팔이 접혀진 상태로 그러니까 상황을 묘사했는데 팔짱을 낀 채로라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His arms가 목적어고 그 뒤에 folded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arms에 대한 뒤에 부연 설명, 수동이니까 folded가 된 겁니다. 능동이라면 folding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의 팔이 접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folded 수동 처리한 것이겠죠. He was deeply engrossed in thought for hours. 자, engross라는 동사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감각적인 단어입니다. 어디에 함몰시키다, 어디에 푹 빠져들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engross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다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푹 빠져들었다.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 앞에 와 손짓을 해도 그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몰두해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낼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Be engrossed in 이렇게 되었죠.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표현은 observed라는 단어가 있어요. observe가 흡수하다 이 뜻이 있죠. 그래서 be observed in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수준 있는 engross. 어쨌든 여러분들 100번 이상 발음할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괜찮은 표현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 was deeply engrossed in thought. thought, right? 생각 속에 아주 깊게 잠겨 있었습니다. 4 hours, 몇 시간 동안이나 팔짱을 낀 채로. 오케이. He left the office, right? 그는 오피스를 떠났습니다. With all windows open, right? With로 시작하는 이 묘사적인 표현이 꼭 문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부사구니까 어쨌든 부사구의 위치는 문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문미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with all windows open. 이때 open은 형용사 보호가 되어서 windows를 뒤에서 꾸며주는 부연 설명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창문을 다 그냥 열어놓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So he was talking to his colleagues, right? 그는 그의 colleagues, right?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In the hallway, 어디에서죠? 복도에서, right? With his fly open. fly가 되었죠. 우리가 남대문 열렸어. 뭐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렇죠? His fly open 됐는데요. 이 fly 대신에 zipper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zipper는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상표명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야 바지에 지퍼 내려갔어 그러면은 그냥 fly is open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먼저 훅 떠오르게 됩니다. 그냥 외워서 쓰시면은 이깁니다. 그래서 with his fly open. 물론 zipper라는 단어도 이제 그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ip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죠. zipper bag 할 때 그 zipper도 같은 zip이에요. 그래서 zip it up 하게 되면은 그거 꽉 닫어. 이렇게 zip으로 잠궈 이런 의미로 할 때도 zip을 쓰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바지에 zipper가 내려간 그런 상태, 진짜 좀 민망한 상태인데요. 자, 그 상태일 때는 fly is open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예문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낄낄대고 싶어서 성격상 오케이 이런 거 좋아해서 낄낄대다 영어로 giggle이라고 합니다. G-I-G-G-L-E giggle, right? 어감이 좀 재밌는 표현이죠. giggle. Alright. 자, 이것도 묘사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대문이 열려 있는 채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next one. Okay,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가 되는데요. with the development of 이거는 뭐 에세이를 쓸 때는 진짜 약방의 감초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무엇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는 늘 에세이 라이팅 강의할 때 서론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body를 쓸 때 이 표현은 반드시 꼭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with the development of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전함에 따라서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가 되었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거 여기서 technology 단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상 명사는 셀 수 없잖아요. 추상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 맞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추상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인 보통 명사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그 추상 명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적극적인 가시화된 개념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기술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기술들 이 어감을 강조하고 그 표현을 내가 표시하고 싶다면 그때는 당연히 보통 명사화 시켜서 복수 형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그래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decision makers, alright, 의사 결정자들이죠. 뭐 의회의 의원들이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decision makers, 의사 결정자들이 are doing their utmost, 최선을 다하고 있다. do one's best만 알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do one's utmost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best하고 utmost의 차이인데요. utmost에서 앞에 ut, us은 강세 접두사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차이가 결국에 하나는 best고 하나는 most가 되겠죠. best를 쓴다면은 최고, 최선을 의미하겠고, 그다음에 most를 쓴다면 최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다의 뜻이 되겠지만 주는 어떤 어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So are doing their utmost.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죠. So that은 하는데 in order that도 쓰나요?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상당히 선호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writing 할 때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거 말고 또 in order that을 쓰면서 한 번 앞에 so that을 썼다면 그 뒤에서는 in order that을 또 선택하는 스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so that을 단문 처리할 때 so as to가 된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하여. Alright. In order that이 결국에 뭐로 바뀐 거죠? In order to로 바뀐 겁니다. In order to는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 order to succeed. In order that, so that은 좀 더 written type, 그러니까 글로 쓸 때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speaking로 쓸 때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so that에서 that을 빼고 so만 넣어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so that you may succeed 대신에 so you can succeed, so you may succeed 이렇게만 해도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만 따로 떼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in order that all levels of our society, 우리의 사회의 모든 단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may benefit, right?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from them, 이때 them은 technologies가 되겠죠.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kay, next one. With the advent of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advent, 조금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겠지만 100번 발음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advent 하면 도래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는 arrival이라고 하죠. 무엇이 이제 도착한 거예요. 무엇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with the advent of가 되면 무엇이 도래함에 따라서 한국말의 도래함에 따라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 공부해갖고 무엇이 도래함에 따라서 이렇게 막 연설한다 치면 얼마나 그게 감탄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외우는 만큼 이런 수준 있는 표현을 내 거로 만드는 만큼 내 영어가 또 훌륭해지겠죠. 외우시면 됩니다. With the advent of penicillin, penicillin이 도래함에 따라서 생겨남에 따라서 만들어짐에 따라서 many people could survive infections, right? 많은 사람들은 infections 전염병으로부터 survive가 사용됐는데요. survive가 타동사로 사용돼서 목적을 취하면은 그 목적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다, 생존하게 되었다 이 뜻이 되죠. 그래서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With the advent of AI, AI가 도래함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도래함에 따라서 75 million jobs may disappear. 7,500만 개의 일자리가 disappear 사라질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우리가 문어에서 written type에서 그러나 할 때 but이 아니고 however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however 쓰는 것은 아니고요. but도 그러나고 however도 의미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러나의 의미가 되겠지만 but은 접속사이고요. however는 부사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진짜 큰데요. 나중에 이거 따로 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반드시 but 써야 되겠고요. 어떨 때는 반드시 however 써야 될 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but은 접속사고 however는 부사라는 점. 이거는 지금 다뤄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as many as 120 million engaging occupations will be created 되었네요. 그렇죠? As many as가 나왔는데요. 뭐뭐만큼이나 많은 즉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 as many as를 쓰죠.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here? 여기에 친구가 몇 명 있어야 하니까는 자기 생각에 10명의 친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친구가 10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어감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as many as가 되는 것이죠. I have as many as 10 friends. 나는 10명이나 되는 친구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As many as 120 million engaging occupations, right? 그래서 1억 2천만 개나 되는 엄청 많다는 어감을 주기 위해서 as many as를 넣었죠. engaging 연관된 그런 occupations 직업들 일자리들이 will be created, right? 생겨날 것이다가 되었네요. 자, 이 수치는 최근의 연구 조사에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연관된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최근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We got into a big fight. 우린 큰 싸움에 빠져들었어. 어떤 싸움에 빠졌죠?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That eventually,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이고요. Eventually라고 하는 이제 부사가 그 뒤에 들어갔네요. 결과적으로는 ended, 끝나게 됐던 big fight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끝났죠? With nobody winning. 여기서도 또 나왔죠. 묘사적인 표현. With nobody winning. 어떤 결과를 끝났습니까? 아무도 winning 이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이 또 한번 툭 들어갔습니다. 그런 우리는 큰 싸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없는 그런 허탈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Okay, no sooner had I seen her than she faced away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또 no sooner 구문 나왔습니다. 이 형태를 먼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was sooner than B. 그러면은 A는 B보다 더 빨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A was no sooner than B가 되면은 A가 B보다 더 빨랐던 건 아니었다. no는 약한 부정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강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열성을 우성으로 바꾼다든지 우성을 열성으로 바꾸는 그런 강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한 부정이기 때문에 거의 같을 정도로만 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더 빨랐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동시였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서 A 하자마자 B 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A 하자마자 B 했다라고 하는 것은 B보다는 A가 조금이라도 더 빨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B가 과거 시제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랐던 A는 과거 완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 자, 이 문장은 no sooner를 앞으로 도치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영어에서 부정어구가 문두로 도치되면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의 형태로 또 뒤집어져요.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형태가 no sooner had plus 주어 plus pp then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no sooner 구문은 절대로 보편적으로 여러 시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비교예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했고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 sooner had I seen her,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than she faced away.
그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그녀가 고개를 휙 돌린 것보다 내가 그녀를 본 것이 더 빨랐던 것은 아니었어. 가 직역입니다. 즉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face away. 그냥 이렇게 써도 turn one's face away라는 의미하고 똑같이 쓸 수 있죠. No sooner had I arrived home,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then it started to rain outside.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No sooner had I received relief payments.가 되었죠. relief 하면은 재난을 의미하죠. 뭐 재난 지원금이란 표현들, relief, support, payments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뉴스나 기사에서 간단하게 relief payments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내가 재난 지원금을 받자마자 then I repaid my credit card debt. 나의 credit card debts와 and unpaid bills, right? 갚지 못한 bills, 청구 요금을 그냥 나는 바로 갚아버렸다가 되었네요. And next one, several tense minutes followed. 몇 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지문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괜찮은 표현이어서 외우시라고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 뒤에 또 나오죠. But it felt like an hour to me. 하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는 마치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 이것도 괜찮은 표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뒤죠. During which 나오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뭐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특히나 during which나 in which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오면 넷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장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방법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원인을 나타내거나 이 넷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는요.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why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보면은 시간인지 장소인지 방법인지 원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같으면은 during which가 되는데요. 이때 which를 그냥 시간으로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during은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럼 during which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몇 분간의 긴장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나에게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 During which, 그 시간 동안에 끝.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I had too many thoughts in my head. 내 머릿속에 진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연스럽게 during which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끝. 오케이. I have too many thoughts in my head도 상당히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요즘 생각이 많아. Alright. 자, 그런 어떤 형태로 쓸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문장 하나 더 구성해 봤습니다. I was waiting in line. 저는 줄을 서 있었습니다. For my second dose vaccine. 나의 두 번째 백신을 위하여서 두 번째 백신을 맞다 할 때 my second dose vaccine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second dose vaccine을 맞기 위해서 나는 줄을 서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during which 툭 치고 들어갔죠. 쫄 필요 없죠.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오케이. 즉, 줄 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I saw a movie on my smartphone. 나의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오케이. How is your father in the hospital? 병원의 아버님은 어떠시니? He became in good enough shape to be discharged from hospital 되었죠. 그는 became in good enough shape. be in good shape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체격이 아주 좋은 거예요. 군사롭고 운동 아주 열심히 해서 이제 날씬하고 좋은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거. be in good shape. 두 번째는 건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he became in good enough shape 되면서 충분히 건강을 되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be discharged, discharge 하게 되면 내보내다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From hospital에서 discharge 되니까 당연히 퇴원할 만큼 충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가 되었죠. 근데 enough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가 왜 이렇습니까? 자, shap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당연히 shape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는 형용사로 사용된 enough는 그 앞에서 꾸밀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퇴원할 만큼 건강을 회복했어.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어떻게 지내시니 이렇게 안부를 물었으니까 툭 붙이죠. Thanks for asking, right? 이런 예절에 맞는 표현들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물어봐줘서 고마워. 안부를 물었으니까 Thanks for asking. 그 마지막 두 개입니다. The chairman raised the issue of whether we should accept the new measures proposed by the government이었는데요. 자, 우선은 raise an issue, 이슈를 제기하다. Okay, raise a question, right? 질문, 의문을 제기하다. 자, 이런 표현들인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the issue of whether 주어 플러스 should의 구문. 에세이에서도 정말 좋아하고 반드시 외우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he chairman, 그 의장은 raised the issue,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of whether we should accept the new measures, 그 새로운 조치 법령 법안이 measures예요. 법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죠. 자, 어떤 조치 법안이죠? proposed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제기된 되었습니다. 자, raised by the government, right? The government, 여기서 정관사 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government 앞에 정관사들은 때려 죽여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문법은 유일무이한 명사 앞에는 정관사들을 둔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자,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he sun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The south, right? 남쪽, 방향도 한쪽밖에 없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 앞에 정관사들을 놓는다는 그 용법하고 똑같습니다. 한 국가의 정부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당위성을 위해서 늘 the government 쓴다는 점. 그래서 정부라는 단어를 에세이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반드시 저 앞에 정관사들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vernment, right? The government 들을 빼시면 절대 안 되겠죠. Okay, the question of whether we should consent to the request, 그 요청에 우리가 consent to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이 was raised, 제기되었죠. by the community people, right? 그 커뮤니티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가 되었는데요. 자, 뭐 이 형태, the question of whether we should의 형태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 눈에는 consent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consent는 동의하다, 승낙하다의 뜻이 있는데요. 뒤에 전사 to 빼고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consent만 알고 to를 몰랐다면 괜히 저장 공간만 낭비하신 거죠. consent to 함께 묶어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마키의 허핑턴 포스트.